단편 소설의 특질 최인욱. 단편 소설의 특질을 밝히자면 우선 그러한 소설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는 문제부터 살펴야 한다. 여기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그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한 문헌을 찾아볼 수도 있다. 소설을 그 분량으로 보아서 길고 짧은 것만 가지고 표준을 삼는다면 단편 소설의 기본 형태는 14세기 이탈리아의 작가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근대 소설의 형태와 체제 아래 고도의 예술적 의욕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편 소설은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고 보면 단편 소설은 근대 문학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가장 연대가 짧은 문학 양식인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소설의 특징은 읽어서 재미있는 사건의 기록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구와 인간의 인식에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인간형의 발견과 창조에 그 중점이 있는 것이다. 단편 소설도 또한 이런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단편 소설이란 것이 어째서 19세기에 들어와 크게 꽃이 피고 결실을 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줄로 안다. 이 문제에서는 대강 두 가지의 중요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 하나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인간의 생활이 복잡다단해짐을 따라 정신적인 기능이나 심리적 작용이 시간적으로 지리한 것보다는 속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소설도 읽기에 지리한 장편보다는 짧은 시간에 읽어낼 수 있는 단편의 양식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장족의 산업 발달과 함께 인쇄술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융성에서 오는 신문, 잡지들의 간행이 작가들에게 많은 지면을 제공하여 단편을 발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준 데 있는 것이다. 단편 소설의 특질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그 설명이 간단하지가 않다. 세상 모든 문물이 다 그렇듯이 이 문학의 내용이나 형식도 시대의 변천을 따라서 변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정된 표준을 세워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단안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달라져도 모든 문물에는 다 기본 원칙이 있듯이 단편 소설에서도 그로서의 특수한 성질이 전혀 무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그 무시될 수 없는 요점만을 추려보기로 한다. 단편 소설의 특질은 첫째로 그 분량이 짧다는 점이다. 근대 소설의 시조라고 부르는 에드거 앨런 포우는 그것이 짧아야 하는 이유를 사람이란 장구한 긴장에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서 산문에 있어서도 30분 내지 한두 시간 안에 통독할 수 있는 것이라야 독자가 그 작품을 대하는 동안 온전히 작자의 의도에 의하여 장편을 읽는 때와 같은 흥미의 중단 또는 권태와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그 감정을 포착할 수 있다. 고 말하고 단어의 숫자까지 지적하여 1500에서 8000까지의 중간에 드는 것이라야 한다고 단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수로 따져서 10,000자 내지 20,000자 정도의 것을 단편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내용이나 체제야 어떻게 되었든지 분량만 짧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은 이 점에서 정말 단편의 특질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며 장편 소설과 다른 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포우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단편 소설은 장편이 제공할 수 없는 전적인 통일된 인상을 주어야 한다. 단편은 장편의 일부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긴 이야기에서 떼어온 일부의 사건이거나 한 에피소드이어서도 안 된다. 그것이 아무리 짧은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을 그 이상 확대하거나 느리거나 하면 도리어 점점 나빠질 뿐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는 그런 것이라야 한다. 이만한 독창성과 압축적 재능이 없이는 단편 작가로서 성공할 수가 없다. 고 그의 단편 소설론 가운데서 말했다. 그가 강조한 인상의 통일이란 흔히 단편에서 이야기되는 단일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말과 서로 의미가 통하는 것이다. 통일된 인상, 즉 단일한 효과를 거두는 데는 먼저 제재를 다스리는 방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체로 장편 소설이 인간 생활의 전체적인 면을 다루는 것이라면 단편은 인간 생활의 한 단면을 취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면이란 어느 사건의 한 부분이라든지 긴 이야기 속에 끼어 있는 한 작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전체의 사건을 한 단면적인 위치에서 바라보고 다루는 것을 말한다. 그와 반대로 어느 사건의 한 부분이나 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작은 에피소드도 훌륭히 단편의 제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부분이 부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분이 그 사건의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 단편 소설에 어려움이 있다. 흔히 말하기를 단편 소설은 인생의 단면도라고 한다. 단면이란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적확한 설명을 찾아보기로 하자. 여기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를 톱으로 자르면 단면이 생기고 그 단면에는 연륜이 나타난다. 이 연륜을 보면 나무의 자란 횟수와 그 나무의 길이까지도 짐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일생, 한 국가의 역사, 한 사회의 변천에도 각기 단면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세로로 사물을 볼 때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다 살펴야 하지만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단면만 가지고도 전체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분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것을 중국의 문학자 후 즈는 가장 정체 있는 부분이란 말로 지적하였고 단편 소설은 가장 경제적인 문학 수단이라고 설명하였다. 가장 경제적인 문학 수단이라는 말은 주로 단편의 형식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독창력과 압축의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후 즈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기로 하자. 한 푼을 더하면 키가 너무 커지고 한 푼을 덜면 키가 너무 작아진다. 100분을 바르면 너무 휘어지고 주색을 칠하면 너무 붉어진다. 말하자면 조금도 증감이 안 되고 도식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경제란 말에 적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 연장해서 장편 소설이 될 수 있는 단편은 진정한 단편이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단편이란 것은 아무리 짧은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을 그 이상 확대하거나 느리거나 하면 도리어 점점 나빠질 뿐이라는 느낌을 독자에게 주는 그런 것이라 한다. 고 한포의 말을 상기해 봄이 좋겠다. 그러면 이러한 독창력과 압축의 재능을 실현하는 데는 실제 문제로서 구성과 문체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 단편은 한정된 짧은 지면에서 문제의 깊이를 발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이 매우 까다로우며 그만큼 또 작가의 비범한 재능과 기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단편은 경이적인 모멘트라든지 또는 매혹적인 모멘트를 내포하고 구속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것은 도이칠란트의 문학자 실레겔의 말이며 단편은 행동의 통일, 예리한 시튜에이션, 묘사의 적확 등이 필수적이며 하나의 갈등이 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는 것은 하이제의 말인데 이것이 모든 구성의 요건과 그 어려움을 지적한 말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단편 작가가 이효석은 그의 단편 소설 강좌에서 말하기를 단편은 단일한 주제와 집중된 인상에서 오는 통일된 형태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니 정연한 형식미가 없이는 구성의 긴미를 바랄 수 없다. 고 하였다. 단편은 구성이 긴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단편에서는 어떠한 구성 방법을 취하는가? 이것을 수학의 공식이나 방정식처럼 제시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으며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유명한 작품과 그 작품을 검토한 이름 있는 문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하면 거의 일치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한 결론에서 볼 때 대개 장편 소설이 복합적인 구성 방법을 취하는 데 비해 단편은 단일적인 구성 방법을 취한다는 것이다. 단일 구성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도 작가마다의 개인적인 재질이나 개성에 따라서 혹은 또 작가의 독창적인 기능에 따라서 그 운용 방법 제각기 다르고 또 달라야 하는 것이지만 이론으로 말하자면 단일 구성은 사건 자체부터가 복잡성을 띠지 않은 것으로서 단일한 계획 아래 단일한 진행으로 단일한 효과를 노리는 구성법이다. 소설의 핀트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한 분의 글도 있지만 특히 단편에서는 이 핀트라는 것이 적확해야 하며 작가의 의도하는 바가 둘셋으로 갈리지 않고 하나의 목적 아래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레겔이 말한 구속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든지 행동의 통일이니 예리한 시츄에이션이니 또는 하나의 갈등이 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는이 하는 하이제의 말들이 단일 구성의 방법을 제각각 자기의 주견대로 지적한 데 불과한 것이며 이 효석이 지적한 구성의 긴밀이란 말도 이러한 단일적인 구성법을 의미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구성법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선 때로 비약과 암시와 상징과 추리, 상상 등의 작용을 적절히 구사하는 수도 있으며 유머, 위트, 해부, 반증, 풍자 등 모든 지적 요소와 낭만적 요소도 필요한 것이며 특히 단편에서는 일맥의 괴기적인 공상과 환상적인 요소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은 문체에 대해서 실레겔이 언급한 것을 보면 단편에서 구사하는 문체는 그 화술이 1층 높은 단계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지적하였다. 이것을 나대로 설명한다면 단편의 문체는 그 첫 줄에서부터 소기의 목적을 향해 집약적인 효과를 노려야 하며 또한 언어의 구사가 압축적이어야 하며 정밀하고 간결하여 하나하나의 용어가 심중한 의미를 가지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긴밀한 연관성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도이칠란트에서는 단편의 특질을 분량의 길고 짧음에 그다지 구애하지 않고 주로 복합 구성인가 단순 구성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단순 구성으로 이루어진 작품일 때에는 좀 분량이 길더라도 단편 소설로 규정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것은 실질을 중시하는 그 나라의 국민성의 소치라고 보며 또한 단편의 특질을 무엇보다 주제에 강조해 둔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단편 소설의 특질이 잘 나타난 작품을 보기로 한다면 세계적인 단편 작가로서 포우, 모파상, 체호프 등의 작품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작가로는 현진건, 김동인, 이효석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현역 작가들의 직품 중에서 좋은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위에서 밝힌 특질 밖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시도되고 있는 단편 소설의 새로운 동향을 살펴보자. 첫째, 양이 짧은 단편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전개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여 어떤 일순간의 심적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시적, 수필의 경지로 나아가려는 경향과 한편은 또 소설 문학의 특수 기능인 묘사나 설명을 기피하고 회화 중심인 희곡적인 체제로 만들어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옛날의 데카메론과 같은 형태의 기반을 두고 동일한 주제 밑에서 각각 사건만을 달리 성립시키는 것과 그와는 달리 동일한 인물이 각각 다른 사건을 빚어내게 하는 것 등이 있다. 그리하여 하나하나의 사건을 독립시켜 연작의 형태를 취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그 밖에도 과거의 형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엿보인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학도 시대의 움직임에 따라 변모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거를 아는 동시에 또한 새로운 움직임에도 큰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